시작합시다. 해설입니다. 경우의 수와 순열. 여기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말했듯이 아이디어 싸움이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떠올리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질 거예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정 표현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도 머릿속에 많이 저장해 놓는 게 좋아요. 어른 2명, 어린이 3명으로 구성된 가족이 모여서 가족사진을 찍으려고 한다. 어른 중에 적어도 1명이 한쪽 끝에 오도록. 기본적으로 적어도가 보이면 여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맞죠. 이 문제도 여사건으로 풀어봅시다. 즉 우리는 어떻게 풀 거야? 그냥 5명이 일렬로 나열되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양 끝에 뭐예요? 어른이 아예 안 서는 경우의 수죠. 어른이 안 섰다는 소리는 어린이가 양 끝에 서 있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전체 경우의 수는 5팩토리얼이고요. 양 끝에 어린이가 나열되는 경우의 수는 여기 올 수 있는 어린이가 3명 중 1명. 여기 올 수 있는 어린이가 2명 중 1명. 그리고 남은 3명은 어린이와 어른 할 것 없이 그냥 세 자리에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120에서 36을 뺐으니까 정답은 84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역시. 쭉 건너뛰어서 9번으로 갑시다. 다섯 가지 문자 A, B, C, D, E를 일렬로 나열할 오타 나열할 대 나열할 대라고 되어 있네요. A, C, E를 모두 이웃하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M, B와 D를 양 끝에 오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N. 이거는 그냥 2개 문제를 합쳐놓은 거죠.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A, C, E가 모두 이웃한대요. 이웃하는 경우에서 어떻게 하죠? 이웃하는 애들을 한 놈으로 묶고 A, C, E를 한 놈으로 묶고 이렇게 3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렬로 나열한 다음에 요 묶음 안에서 A, C, E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를 추가로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A는 36이 될 거고요. B와 D가 양 끝에 온다. 어떻게 해요? 아까 어린이 문제랑 비슷하죠? B하고 D를 양 끝에 놓으면 되잖아. 그 경우의 수는 2팩토리얼이죠. 그리고 남은 3놈을 가운데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이 될 테니까 6이 12가 B가 되겠죠. 이때 B, A, B가 아니라 M, N이구나. 얘가 M이 되고 얘가 N이 되죠. M 더하기 N은 48, 정답은 4번. 역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10번 사전식 배열법이죠. 아니구나. 깜짝이야. 역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데 유난의 학교 한대부고가 기출문제들이 조금은 일반적이지 않은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봤을 때. 이게 엄청 어려운 문제는 뜻이 아니라 보통 특정 몇몇이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A, B, C 3사람 중에 2사람은 이웃하고 나머지 1사람이 이웃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왜? 3사람이 모두 이웃하지는 않는다 그랬으니까 2명은 이웃하되 1명은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소리인 거잖아. 풀이는 2가지로 나눠서 할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는 인철생이 푸신 풀이고요. 하나는 제가 푼 풀이에요. 인철생은 어떻게 푸셨냐면요. 전체에서 여사건을 뺐어요. 즉 전체에서 3명이 모두 이웃하는 경우 그리고 3명이 모두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이 2가지를 빼면 3명 중 2명은 이웃하겠죠. 그리고 1명은 아예 이웃하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계산을 하셨고 전체 경우의 수는 5팩토리얼 3명이 모두 이웃하는 건 아까 봤었죠? 3명을 한 묶음으로 보고 나머지 2명과 3팩 곱하기 3팩이었죠. 3명이 모두 이웃하지 않으려면은
아, 미안합니다. 4팩 곱하기, 이거 애초에 6명이네요. 미안합니다. 이게 6팩토리얼이고 4팩 곱하기 3팩이죠. 3명이 모두 이웃하지 않으려면 A, B, C 3명을 제외한, 즉 이웃해도 상관없는 D, E, F를 먼저 나열하고 그 양 끝과 사이사이에 A, B, C를 나열하면 되겠죠. 6팩토리얼은 720이고요. 4팩은 24, 3팩은 6, 24에다가 6을 곱하면 144인가요? 3팩은 역시 6, 4P3은 역시 24예요. 이렇게 돼서 빼면은 432가 답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예,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요. 전체에서 반대되는 사건을 빼지 않고 말 그대로 어떻게 해요? 저 A, B, C 세 사람 중에 혼자 떨어져 있을 한 놈을 먼저 골라. 그러면 얘네들은 저절로 묶이겠죠? 그 경우의 수는 세 가지겠지. A가 떨어져 있거나 B가 떨어져 있거나 C가 떨어져 있거나. 따라서 세 가지 케이스가 존재할 거예요. 그런 다음 어떻게 해요? 요 두 놈이 서로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동일하게 이웃해도 상관없는 D, F를 먼저 나열하고 그 양 끝과 사이사이에 A, B와 C 네 자리 중 두 자리를 골라서 A, B와 C를 때려 넣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선생님 거 기준으로는 A하고 B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3 곱하기 6 곱하기 12 곱하기 2죠. 그러면은 24 곱하기 18인가요? 4, 8에 30에 3 올라가고 2, 8에 16에 24를 하면은 432가 똑같이 나오죠. 저는 이렇게 계산했어요. 윤철쌤은 이렇게 계산하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아이디어가 다 달라요. 나는 이게 케이스가 더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한 거야. 왜? 케이스가 하나밖에 없잖아. 아예 덧셈 하드 법칙을 하지 않았죠. 그 말은 케이스가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저는 요 생각을 했고 요렇게 풀 수도 있다. 11번 그림과 같이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진 도형이 있다. 4가지의 색을 여기 칠할 건데 뭐 전형적인 뭐예요?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경우의 수인 거죠. 같은 색을 여러 번 써도 되고요. 핵심은 뭐였어? 가장 많은 영역과 인접한 영역부터 칠하는 게 핵심이었죠. 거긴 바로 여기죠. 따라서 여기 칠할 수 있는 지금 선생님은 나, 가, 마, 라, 가 순서로 칠할 겁니다. 사실 요 가는 나랑만 안 같으면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칠해도 상관없기는 해요. 나에 칠할 수 있는 게 4가지. 여러분들 경우의 수를 셀 때 실수를 좀 줄이거나 조금 더 명확하게 세고 싶으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4가지라고 했잖아. 실제로 여기 쓰여 있는 4가지의 색깔 중 하나의 색깔을 여기다가 쓰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레드라고 합시다. 다에 칠하는 색깔은 나에 칠해진 색깔과 달라야 되잖아. 따라서 3가지. 블루라고 하자. 마에 칠하는 색깔은 다에 칠하는 색깔과 달라야 돼요. 따라서 역시 3가지야. 근데 이래놓고 내가 라에 칠할 걸 생각해보면 상황이 나눠짐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나하고 마가 같은 색깔이면 라에 칠할 수 있는 거는 한 놈만 아니면 되는 거야. 즉 만약에 내가 마에 레드를 칠했으면 라는 레드만 아니면 되잖아. 그러면 3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죠. 근데 내가 만약에 마에 옐로우를 칠했으면 라에는 레드도 못 칠하고 옐로우도 못 칠하니까 칠할 수 있는 색깔이 2가지가 되잖아. 선생님이 그렇게 강조했던 뭐야? 동등성이 깨진 거지. 그러니까 뭐야? 마에 레드를, 즉 1가지 색깔이죠. 를 칠하는 경우와 아니면 뭐예요? 마에 옐로우나 그린 저 2가지 색을 칠하는 경우를 나눠야겠죠.
만약에 마에 레드를 칠했으면 아까 말했듯이 라인은 레드만 안 칠하면 되니까 세 가지. 만약에 마에 레드가 아니라 옐로우나 그린을 칠했으면 라인은 레드도 안 되고 옐로우도 안 되니까 두 가지. 얘네들이 케이스가 분류됐으니까 더해지겠지. 더하기 가에 칠할 수 있는 건 다시 말하지만 나만 아니면 돼요. 레드만 아니면 되니까 세 가지가 되겠죠. 요거 12, 이거 3 더하기 4니까 7, 21에다가 12를 곱하면은 252.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요 문제 잘 기억해 두세요. 뒤에 내가 왜 잘 기억해 두라고 말했는지 얘기를 해줄게요. 13번으로 갑시다. 자, 13번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함수의 개수를 세는 문제니까 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출발합시다. 1, 2, 3, 3, 6, 18, 2, 9, 18, 1 곱하기 18은 18. 1, 2, 3, 6, 9, 18. 그리고 문제에서 이미 결정된 게 있죠. 2는 2를 쏘고요. 18은 18을 쏜대요. 자, 여기까지가 조건 가죠. 조건 나, 함수 fx는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란 소리고 쏜 놈을 또 쏘면 안 된다는 소리죠. 즉 1369와 뭐 하는 거야? 1대1로 대응하면서 쏘겠죠. 조건 다 x가 x의 원소일 때 포인트는 이거죠. fx 더하기 x가 짝수래요. 요거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1부터 차근차근 넣어보시면 돼요. 모르겠으면. 내가 언급은 했어요. 지난 시간에. 근데 만약에 그래도 모를 수도 있잖아. 모르면은 그냥 x가 1일 때 얘가 짝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x가 3일 때 얘가 짝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지? 6일 때 짝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9일 때 짝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그거 하나하나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실 어제도 배웠었지? 합이 짝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홀수가 짝수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즉 얘는 홀수 더하기 홀수거나 짝수 더하기 짝수일 거라는 거예요. 즉 x가 홀수면 누굴 써야 돼? 홀수를 써야 돼. x가 짝수면 누굴 써야 돼? 짝수를 써야 돼. 즉 139는 미안합니다. 홀수니까요. 139를 써야 돼. 6은 오직 6만 쏠 수 있어요. 139가 1대1로 대응하니까 그 경우의 수는 3팩이에요. 6은 6밖에 못 쏘니까 경우의 수는 한 가지예요. 곱하면 답은 6개입니다. 해서 답은 3번이에요. 이렇게 푸는 게 제일 그래도 이런저런 논리적인 구조로 푸는 거고, 다시 말하지만 이런 문제는 만약에 나왔는데 내가 아이디어가 뭐 모를 수도 있고 갑자기 안 떠오를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1, 2, 3, 4 전부 다 해갖고 싸보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졸려 죽네. 소연이. 난리가 났어. 15번 문제 봅시다. 얘가 사전식 나열법이죠. 6개의 문자 A, B, C, D, E, F가 있다. 각 문자를 한 번씩만 모두 사용하여 만든 6자리 문자열을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290번째 오는 문자열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과정은 서술하시오. 원래는 논술형 문제였습니다. 사전식 배열법은 항상 똑같아요. 그냥 어떻게 해요? A로 시작하는 거 6개네요. B로 시작하는 거, C로 시작하는 거, 이렇게 세시면 됩니다. A로 시작하는 게 몇 개야? 5팩까지죠. A 빼고 나머지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였습니다. 120이에요. B로 시작하는 거 몇 개야? 5팩까지죠. C로 시작하는 것도 몇 개야? 5팩까지예요. 근데 문제는 120을 3번 더하면 360이거든. 근데 문제에서 290번째 온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걸 다 세면 안 되겠죠. 여기까지 세면은 240개입니다. 이제 우리는 뭐해? 하나 내려야지.
CA로 시작하는 게 몇 개야? 4팩. 24가지죠. 더하면 264입니다. CB로 시작하는 게 몇 개예요? 역시 4팩. 24개죠. 몇 개예요? 24 더하면 288. 거의 근접했네. 그러면 이 다음에 CD로 시작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CDA로 시작하는 게 몇 개예요? 원래 이랬어야 돼. 근데 2개밖에 안 남았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그냥 세면 되죠. A, B, E, F가 289번째겠지. C, D, A, B, F, E가 290번째가 되겠죠. 미안합니다. 답이에요. 그래서 C, D, A, B, F, E. 그래서 C, D, A, B, F, E. 정답은 2번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풀면 된다. 17번으로 갑시다. 얘도 역시 조금은 독특하죠. 영역을 칠하는 문제인데 그냥 순수하게 칠하는 게 아니라 5가지의 색 중 어느 한 가지 색은 서로 이웃한 2개의 영역을 칠하고 나머지 4개의 영역에는 4개의 색을 각각 하나씩 칠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어떤 순서로 풀 거냐면 동일한 색을 색칠할 인접한 2개 영역을 고를 거예요. 그걸 어떻게 고르는지 잘 보세요. 어떤 식으로 세냐? 알파벳 순서로 앞에 있는 문자가 무조건 앞에 오게 쓸 겁니다. 아시겠죠? 그 순서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 A랑 인접한 영역이 뭐하고 뭐예요? A, B, A, B인가요? 그쵸? 그 다음 B. B랑 인접한 영역 뭐 있어요? B, C, B, D, B, E. 이렇게 세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셌던 놈을 또 셀 일이 절대로 없어요. BA는 안 돼. 왜? 여기 있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A가 B보다 앞에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BA 순으로 안 쓰면 되는 거야. 왜? A가 B보다 앞에 있었으니까 사실 걔는 A로 출발할 때 셌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알파벳 순서로 뒤에 있는 놈이 앞에 안 쓰게 여러분들이 얘를 작성을 하시면은 셌던 놈을 또 셀 일이 없다는 거야. 경우의 수에서 가장 좋네. 분다하기가 날라갔어. 이거 봐봐. 안 돼. 자꾸 오른 저거 선물로 줄 거야. 자, 경우의 수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면서도 절대로 꼭 지켜야 되는 게 2가지야. 뭐야? 중복되지 않게 빠짐없이 세야 되거든. 알파벳 순서로 세면은 빠짐없이 셀 수 있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놈이 앞에 있는 놈, 알파벳 순서로 뒤에 있는 놈이 앞에 오게 세지 않는다면 중복되지 않게 세겠지.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야. C랑 인접해 있는 거 B는 안 돼. C, E예요. D랑 인접해 있는 거 A, out, B, out, F겠죠. E랑 인접해 있는 거 C, out, B, out, F겠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놈은 이렇게 되는데 이걸로 끝이 아니야. 사실 제일 먼저 했어야 되는 게 있어. 뭐? 인접한 2 영역을 칠할 색깔을 먼저 골라줘야죠. 색깔이 총 몇 개 있어? 이거 정확하게는 뭐예요? 어제 배운 OC1로 계산을 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40 곱하기 24가 돼서 2, 4, 8, 4, 46 정답은 963번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18번. 이거 하남고에서 기출된 문제인데 이 문제 실제로는 모의고사에서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뭐 여기 다른 문제들도 모의고사에서 기출된 문제가 많기는 해요. 얘는 개념이 똑같죠.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하되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 붙어요. 뭐? 색깔을 칠할 수 있는 면적이 정해져 있어요. 각 색깔별로.
페인트 한 통으로는, 물감 한 통으로는 B 영역을 칠할 수 있대요. B 영역을 전부 칠할 수 있대요. 그리고 물감은 4통만 있답니다. 최대 4통까지 쓸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각 영역의 넓이를 먼저 볼까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1, 2, 3, 4, 5입니다. A, B, C, D, E가요. 따라서 영역 A의 넓이는 파이 R제곱인데 R이 1이니까 파이가 되겠죠. 영역 B의 넓이는 파이 R제곱 마이너스 파이 R제곱. B에서 그 두 번째 원에서 첫 번째 원을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3파이예요. 영역 C는 파이 R제곱 마이너스 파이 R제곱 하면은 9에서 4를 뺐으니까 5파이예요. 이 짓을 계속해보면 A는 파이고 B는 3파이고 C는 5파이고 D는 7파이고 E는 9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 3, 5, 7, 9 순서예요. 이렇게 돼요. 이랬을 때 내가 칠할 수 있는 한 색깔의 물감으로 칠할 수 있는 최대 영역의 넓이는 한 통으로 3파이를 칠할 수 있고 4통을 쓸 수 있으니까 각 색깔당 쓸 수 있는 최대 넓이 면적은 12파이가 될 겁니다. 이랬을 때 얘를 칠할 때 자, 경우의 수에서 가장 잘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어느 순서로 세느냐. 얘를 A부터 세기 시작하냐, B부터 세기 시작하냐, C부터 D부터 E부터 세기 시작하냐가 이 문제를 푸는데 되게 난이도를 하늘과 땅 차이로 만들게 될 겁니다. 보통은 영역의 색을 칠할 때는 내가 뭐라 그랬어? 가장 많이 인접한 영역부터 칠한다 그랬잖아. 근데 얘는 달라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 중에 6번 문제 있죠? 부정방정식 해외 개수 묻는 요 문제. 그죠? 요 문제 어떤 거 순서로 셌어? 개수가 큰 숫자 먼저 셌죠.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똑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그거랑 뉘앙스가 비슷해요. 즉 가장 면적이 넓은 애부터 칠할 거야. E, B, C, B, A 순으로 칠할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색깔은 3가지입니다. E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3가지. E에 A라는 색깔을 칠했다라고 하자. A, B, C 3개의 색깔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미 A는 몇 파이를 쓴 거야? 유나, A에다가 몇 파이 썼어? E에다가 미안합니다. E에다가 몇 파이 썼어? 9파이. 그럼 몇 파이 남았어? 3파이. 남은 게 3파이면은 이제 그 A라는 색깔 갖고는 어디밖에 못 칠해? B나 A밖에 못 칠해요. 그걸 머릿속에 생각해 놓고 그러면 A를 썼어. D에다가는 A를 못 쓰잖아. 따라서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2가지예요. 뭐? B 아니면 C겠지. C는 D랑만 다르면 돼. 따라서 원래는 2가지야. 근데 윤아야, 아까 C가 면적이 얼마야? 5파이예요. 근데 A라는 물감은 몇 파이밖에 안 남았어? 3파이. 그럼 여기다 칠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여기 칠할 수 있는 게 1가지인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거 써봅시다. A는 현재 3파이가 남았고 B는 현재 12파이에서 7파이 뺐으니까 5파이 남았고 C는 현재 12파이에서 5파이 썼으니까는 7파이 남았어요. 그럼 얘네들은 A하고 B를 칠하는데 제약이 아예 없지. 따라서 B를 칠할 때는 C만 다르면 되니까 2가지예요. A를 칠할 때는 얘랑만 다르면 되니까 역시 2가지예요. 제약이 없으니까 이제. 답이에요. 그래서 8324 정답입니다. 이렇게 셌으면은 케이스 분류할 필요 없이 아주 손쉽게 셀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19번) 역시 좀 독특한 문제죠. 지불 방법, 지불 금액의 수랑 관련된 문제인데 얘는 거꾸로 뭐야? 1유로부터 200유로까지
1유로 단위로 모든 금액을 만들 수 있도록 화폐를 어느 거를 몇 개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를 정하여라라는 거죠. 일종의 가지고 있을 필요한 최소 화폐의 개수를 물었어요. 제가 잘 들어. 지불 방법의 수, 지불 금액의 수를 이야기를 할 때 지불 방법의 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내가 한마디로 50원을 만들 때 우리가 단위가 내려가는 걸 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10원짜리가 4개 있고 50원짜리가 2개 있고 100원짜리가 4개 있고 500원짜리가 하나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만들 수 있는 금액의 수를 써요. 방법의 수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었지. 만들 수 있는 금액의 수였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원래는 이 개수가 100원짜리의 개수가 500원과 같아야지만 얘를 내린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분명히 수업 시간에 언급했습니다. 100원짜리 개수가 500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동전은 원래 몇 개야? 100원짜리 동전으로 500원을 만들 때 필요한 동전은 원래 몇 개야? 5개잖아. 그거보다 한 개 적어도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오케이? 그게 여기서 적용되는 문제예요. 따라서 내가 2유로를 만들려면 1유로짜리가 2개 있어야 돼, 원래는. 2유로를 만들려면. 근데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야. 필요한 액수보다 하나 적어도 돼. 1유로짜리 하나랑 2유로짜리 2개가 있으면 대답해봐. 1유로 만들 수 있어? 있죠? 2유로 만들 수 있어? 있죠? 3유로 만들 수 있어? 있잖아. 4유로 만들 수 있어? 있어요. 2유로짜리 2개 있으니까. 5유로는 5유로짜리로 만들면 돼. 물론 이미 5유로가 돼. 하지만 5유로짜리로 이렇게 만들면 아니네! 넌 게다가 이게 틀렸잖아! 장난이에요. 너 이거 하나 틀렸잖아. 졸면 어떡해! 안 돼. 목 아파. 자, 다시. 뭐 5유로 만들 수 있지? 소연아 6유로 만들 수 있어? 7, 8, 9. 다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있어도 1유로 단위로 1유로부터 9유로까지 다 만들 수 있잖아. 내 말 맞죠? 10유로는 10유로짜리로 만들면 돼. 근데 20유로, 50유로니까 똑같아요. 10유로짜리 하나만 있고 20유로짜리가 2개가 있으면 얘 갖고 1부터 뭐야? 얘 갖고 1부터 9유로까지 다 만들 수 있었어.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면 여기에 50유로짜리가 하나만 있으면 얘 갖고 10유로부터 90유로까지 다 만들 수 있죠. 얘랑 동일한 논리로. 거기에 얘 갖고 1유로부터 9유로까지 다 만들 수 있으니까 결국 1유로부터 99유로까지 1유로 단위로 다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100유로짜리가 하나만 있으면 100유로 이거 갖고 10유로부터 90유로 이미 얘가 이 100유로입니다. 50에 70에 90에 100유로니까 얘 갖고 10유로부터 100유로까지 얘 갖고 1유로부터 10유로까지 싹 다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만 있어도 1유로부터 200유로까지 1유로 단위로 모든 화폐를 다 만들 수 있죠. 모든 금액을. 답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 17, 18, 9개. 정답은 3번.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계속 가볼까요? 마지막으로 대망의 20번.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요 20번 문제로. 요 20번 문제는 여기서 보시고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넘겨서 11번 문제 펴보세요. 11번 문제. 선생님이 풀면서도 느꼈어요. 이 문제랑 그 11번 문제가 같은 문제라는 거 아시겠어요?
예, 11번 문제 맞죠? 예. 색칠하는 거. 완전히 똑같고 답도 똑같습니다. 참고로. 같은 문제예요. 둘이. 같은 문제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저 A, B, C, D, E를 방금 저기서 11번 문제에서 봤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다른 모양의 어항 4개라 그랬죠. A, B, C, D. 얘가 물고기입니다. 얘가 어항이에요. 얘가 뭐야? 색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A가 B를 잡아먹는다. B가 C를 잡아먹는다. C가 D를 잡아먹는다. D가 E와 A를 잡아먹는다는 소리는 A와 B가 서로 인접한 영역인 거야. A와 B가 서로 인접한 영역이니까 같은 어항, 같은 색깔을 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여기가 D 물고기예요. 여기가 E 물고기고 A, B, C 물고기예요. A는 B를 잡아먹고 B는 C를 잡아먹고 C는 D를 잡아먹고 D는 A와 E를 잡아먹죠. 그림까지 똑같죠? 11번 문제랑. 그렇죠? 그리하여 이 문제는 실제로 이렇게 푸는 거야. D 물고기부터 어항에 넣을 겁니다. D 물고기부터 어항에 넣을 거예요. D 물고기는 4개의 어항 중 아무데나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A 물고기는 어떻게 돼요? D 물고기가 들어간 어항에만 안 들어가면 되죠. 따라서 A 물고기는 들어갈 수 있는 어항이 3가지예요. 그거는 E 물고기도 똑같아요. 아무데나 넣으셔도 돼요. 얘만 안 들어, 여기에만 안 들어가면 돼요. 뭐 여기다 넣었다고 합시다. B 물고기는 A가 들어간 어항에만 안 들어가면 돼요. 따라서 여기에만 안 들어가면 돼요. 그지? 따라서 B 물고기가 들어갈 수 있는 어항은 A랑 C랑 D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쓸게요. D, E, A라고 할게요. E, A, B, C입니다. 4가지, 3가지, 3가지였어요. B는 A가 들어간 요 어항을 제외한 아무데나 들어가도 돼. 즉 여기 중 들어가면 돼요. 근데 B가 여기 들어있는 경우랑 B가 요 둘 중에 하나 들어있는 경우에 C가 들어갈 수 있는 어항의 개수가 달라져요. B가 만약에 여기 들어갔으면 C는 D를 잡아먹기 때문에 A에 못 들어가. B한테 잡아먹히기 때문에 여전히 A에 못 들어가. 따라서 C가 들어갈 수 있는 어항은 3가지예요. 근데 만약에 B가 C 어항이나 D 어항에 들어갔다면 그러면 물고기 C는 D를 잡아먹기 때문에 A 어항에 못 들어가고 B한테 잡아먹히기 때문에 C 어항에 못 들어가요.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어항은 B하고 D 2가지예요. 답이에요. 그래서 9, 4, 36 곱하기 3 더하기 4니까 7. 6, 7에 42, 4 올라가고 3, 7에 21, 250인가요? 네. 그래서 답은 5번. 요 문제랑 근데 똑같죠? 완전히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요 문제랑 비슷한 걸 저렇게 문제 바꿨고 요거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